민주당이 이렇게 좀 뒤숭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마지막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1등.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내 마음속 1등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내 마음속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 끝나고 그 이준석 대표께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예. 역시 우리 총리님이 희망이다. 이거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도 같이 일해봤지만은 여러 장점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좀 음모론적인 주장, 좀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예. 상당히 대중적으로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절제되고 실제로 황교안 그 후보가 굉장히 적절한 이의 제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 토론에서 의외로 좀 관심을 받는 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선당 후사를 위해서 험지에 출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막판에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과연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고 여겨지는 후보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그다음에 그 황교안 후보 간에 혹시 단일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걸 많이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황교안 후보의 스탠스를 보면은 그럴 의지는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황교안 띄우기. 이거 무슨 속셈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가는 것 같다. 이거 진짜 박수를 칠 일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가지 않고 그야말로 김기현 후보하고 먼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3자 대결이 되잖아요. 3자 대결이 되면 사실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지금 이 성향이 있잖아요. 비윤 한 사람은 반윤. 그런데 이쪽은 친윤이고 친윤 대 비윤 반윤 이 구도로 가면 이쪽은 지지가 갈리고 이쪽이 50%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3자 대결이 사실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한테 가장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데 황교안 후보 어저께 굉장히 세게 부딪혔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두 번째는 김기현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지난번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인데 그것을 아주 확고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사실 YTN이 그때 팩트 Y라고 해서 2021년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과 약간 다르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였고요. 이걸 황교안 후보가 근데 완전히 정말 여지도 주지 않고 밀어붙였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에 참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이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 1등, 우리 총리님이 희망 이런 표현들은 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매체 친화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체 친화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가볍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읽히거든요. 미운 사람들 대신 때려주니까 참 시원하다. 이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주제 자체에 천착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정말 다시 짚어볼 문제고 이런 걸 없애야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무겁게 안정감 있게 이제는 정치도 좀 꽤 했으니까 그런 모습, 지도자다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좀 SNS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이 좀 걱정이었는데 판세도 그렇고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이른바 씬스틸러로 등극했다. 모든 후보들을 못 웃가게 하면서 언론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발언을 좀 보시면
만드는 장마다 다 망가뜨리고 돌아온 뻐꾸기 후보다. 안철수 후보한테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존재감은 본인이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황교안 예. 후보의 이 비판적인 입장이거나 혹은 지지를 하는 입장이거나 모두 다 황교안 후보가 가장 부족한 게 임팩트가 없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뒤돌아보면 저 지당한 이야기인 것처럼 고개는 끄덕이지만 뒤돌아보면 임팩트 있게 딱 남는 컨셉이나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총리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행정관료로서 오랫동안 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그 언어라든지 정치적인 태도, 모습 이런 것이 육화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었거든요. 어저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 부정선거 얘기도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천하람 후보가 계속 그걸 끌어들이려고 예. 같이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상시켜 버리고 김기현 후보 원래 사실 쫓아가는 후보는 선두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건 당연히 예. 공격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황교안 후보가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4명의 후보가 각각의 어떤 그런 그 포지셔닝이 달랐다. 뭐 정통 후보 또 가장 그런 강성 후보 또 중도 후보의 완전한 개혁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명의 후보가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 내지는 이 포지션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지켜보만 하네라는 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예. 생각이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황교안 그 전 총리한테 우리 네. 총리님 내 마음속 1등이라고 했는데 어제 그 황교안 전 총리는 망할 이준석의 김기현 원내대표 당시에 망할 이준석이 대표였을 때 파트너였다. 네.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네. 표현을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기현 후보의 말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잘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식 DNA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아까 이제 뭐 그 법원에서 이렇게 소명하는 것도 그 선택지 중에 하나다 했더니 막 댓글에 막 수박이다 이러고 쭉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게 똑같거든요. 조금 형태가. 전에 올라왔습니까? 예, 예. 쭉 댓글이 이재명 올라오더라고요. 대표가 그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식의 공격은 되게 나쁜 거예요. 예. 어쨌든 당을 선택하는 거는 당원들이 그 정당과 함께 하려고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속에서 당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의사결정 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이재명 대표가 77.7%로 당선됐을 때 제가 저는 당대표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원들의 선택이 그랬으니 그걸 굉장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송에 나와서 계속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네, 왜? 네. 제가 뭐 그런 걸 승복하지 않으면 진짜 그거야말로 그때는 이 당의 당원으로서 뭔가 자격이 없거나 그 문제가 있는 당원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인사, 뭐 국민의힘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냥 독재적이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억압적인 그런 태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 말에 반응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비판에 반응한 방식이 훨씬 나쁘다. 예. 황교안 대표의 비판은 물어볼 수 있죠. 네.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가열되면서 이제 말도 독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